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 오늘은 미적분 강의를 처음으로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그 수열의 극한하고 급수 파트를 다 배웠죠? 저는 이제 스튜디오 나와서 처음으로 강의를 찍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은 여러분 교재의 56페이지.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의 극한입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8단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 파트는 여러분이 사실은 수1 시간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쵸? 자,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그 그래프 자체가 연속 그래프죠. 그쵸? 그러면 연속인 그래프는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어떻다고 배웠죠? 같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의 극한은 굳이 따지면 극한값의 개념보다는 함수값의 개념으로 접근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지금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어떻게 생겼었더라라고 기억을 못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게 그래프 개형부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수함수의 그래프. 자, 우리가 y는 a의 x제곱.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꼴에 대해서 지수함수라고 얘기하죠. 그때 밑 조건이 있었어요. 이 밑은 자, 뭐가 되지 않는다. 0이 되지 않고 밑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는 전자에서만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프가 여기가 a일 때 자, 0보다 큰데 아이고 a가 0보다 큰데 뭐가 되지 않겠다. 1이 되지 않겠다. 1의 거듭제곱은 굳이 따지면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지수함수 꼴의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죠. 그래서 양수 중에서 1을 제외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자, 여기를 구멍을 뚫고 1 이렇게 잡으면 이쪽 파트랑 이쪽 파트로 나누어진다는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이 첫 번째 a가 0과 1 사이인 경우랑 두 번째 a가 1보다 어떤 경우? 큰 경우로 그래프가 나누어지게 되었고, 자,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이 아이는 반드시 지나가는 정점이 뭡니까? 0,1이죠. 왜요? a의 0제곱은 밑과 상관없이 항상 1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로 자, x축에 점점 닿으려고 한다. 점근선의 형태를 갖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밑이 1보다 큰 그래프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똑같이 여기가 1이면서 어떤 그래프를 그렸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였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형태고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x축과 점점 근접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참고로 하나 정도만 더 알아볼까요? 자, 밑이 자 1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y는 2의 x승의 그래프를 그렸다고 쳐보자. 여기가 1이면 1일 때 뭐가 될 거야? 2가 되는 이렇게 된 그래프일 거예요. 얘가 y는 2의 x승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i의 절대값을 키워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점은 그대로 변함이 없지만 1일 때는 뭐가 될 거예요? 3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2분의 1이었다면 얘는 마이너스 1일 때 3분의 1이 되는 그래프가 되는 거라 어때요? 여기를 기준으로 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여기는 어떻게 더 감소하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딱 이 정점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일어난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어떻게 더 커지고 여기를 기준으로 더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그래프겠죠.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요 i의 절대값이 크면 그쵸? 절대값이 크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전 그래프보다 축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노란색도 y축이 점점 가까워지려고 할 거고 이 노란색도 뭐예요? x축이 점점 가까워지려고 하기 때문이죠. 자, 물론 외울 수 있으면 외우면 좋아요. 근데 내가 저게 절대값의 형태에 따라서 그림이 어땠더라 라가 생각이 안 나면 점찍기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그래프를 이제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요 그래프였다고 칠게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다고 쳐볼까요? 0과 1 사이에 해당하는 그래프 2분의 1의 x제곱을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나는 이제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아니까 이 아이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 가네? 0에 점점 가까워져 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는 i의 극한값은 0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앞에서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배웠어요. 등비수열의 극한. 여기가 n이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겠죠.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의 n승꼴이다. 우리 이 아이의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그 아이의 극한값은 항상 뭐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고 배웠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그래프 자체를 갖고 또 뭐를 해볼까요? 이번에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한번 해볼까요?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y값은 미친 듯이 저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쵸? 그럼 이 i는 극한값을 갖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i 같은 경우는 2분의 1의 x제곱은 뭐가 된다? 무한대로 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래프로 접근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자, 이 i가요.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2분의 1의 x승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2의 마이너스 x승이에요. 그렇죠? 근데 x자리에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으면 얘는 2의 무한대 거듭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될까? 커지겠구나 라고 수치화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리미트 x가 1로 향해 갈 때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어떤 값으로 향해 갈 때. 그쵸? 그러면 이 그래프 자체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그래프예요. 그쵸? 연속인 그래프의 성질이 어떤 거였죠? 함수의 연속 조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어디 있었을까? 연속 조건. 어떤 거였죠? 리미트 x가 a로 향해 갈 때의 fx라는 극한값과 그쵸? 그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만약에 둘 다 갖고 있고 그 값이 똑같다면 이 i는 그 지점에서 연속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 그래프는 모든 지점에서 연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극한값을 묻는 걸 무슨 값으로 대신할 수 있다? 함수값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그냥 x자리에다 뭐를 집어넣으면 될까요? 1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 이 i는 뭐다?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런 꼴도 마찬가지겠죠? 자, 해볼까요? 만약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 5의 x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밑이 1보다 크니까요. 그럼 이 i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한대로 향해 가면 y값은 미친 듯이 쳐 올라가죠. 지금 이렇게 끝간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i는 극한값을 갖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i는 무한대로 향해 갑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5의 x제곱은 어떨까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해 간다는 건 이쪽 방향으로 향해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가 점점 내려가서 x축에 닿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그 값은 어떤 값으로 향해 갈 거다? 0이라는 값으로 향해 갈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마찬가지로 또 리미트 x가 2분의 1로 향해 가고 싶어요. 그때 5의 x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한다고 치면 이 x자리에 2분의 1승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치는 뭐다? 루트 5다 라고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지수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i는 연속 조건을 만족하는 i이기 때문에 극한값하고 함수값의 같은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i는 등비수열의 극한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n이 자연수였죠? n을 변수로 뒀다면 그 i를 x라는 변수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거의 유사하다, 접근 방법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로그 함수의 극한을 따지기 전에 로그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 로그 함수의 그래프 가도록 하죠. 자, 로그 함수는 뭐죠? y는 로그 a의 x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지난번 수 1 파트에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무슨 관계인 것에 대해 배웠을까요? 그렇죠. 역함수 관계입니다. 이 i는 역함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이 a도 이 지수함수의 그 a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i예요. 그 i가 그대로 옮겨진 i입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의 밑조건이 똑같습니다. a는 뭐가 되지 않는다. 1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a는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갖게 되겠죠. 근데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보다는 약간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이 i는 여기가 미치고 여기가 진수이면 이 진수도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저게 왜 진수 조건이 생겼는 줄 아세요? 자,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라고 얘기했었죠? 자, 우리가 그럼 이 그래프를 가볼게요. 자, 이 지수함수는 이 x는 정의역이요. 실수 전체예요. 모든 x값에 대해서 y값들하고 다 대응을 합니다. 근데 y, 치역은요. 어때요? 축을 기준으로 모두 그래프가 어느 쪽이 그려집니까? 위쪽에 그려지죠. 그러니까 치역의 범위가 재현이 되어 있어요. 0보다 크다고. 오케이? 그러면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y가 0보다 크다라는 이 조건은 로그함수 입장에서는 정의역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으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역함수 관계는 x가 y 역할로, y가 x 역할로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진수 조건이 요 i가 원래 지수함수의 치역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수 조건, x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반영이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i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a가 뭐랑 뭐 사이인 경우 0과 1 사이인 경우 a가 뭐보다 큰 경우 1보다 큰 경우의 그래프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렸기 때문에 지수함수를 먼저 그리고 가보자. 왜냐하면 우리는 이 그래프가 뭐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걸 알기 때문이에요. 자, y는 x를 써놓고요. 자, 저 지수함수가 0,1을 지나가면서 그쵸?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예요. 그쵸? 지수함수가. 그러면 로그 함수는 0,1이 뭐로 바뀌어요? 1,0으로 바뀌고 여기를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y는 x의 대칭이 되게끔 그리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빨간색 그래프가 로그 함수 그래프입니다. 자, 어때요? 자, 축보다 오른쪽, 진수 조건 때문에. 그쵸? 축보다 이 축을 기준으로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지고, 특징은 지수함수가 감소함수일 때 로그함수도 마찬가지로 감소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가 1보다 클 때 가보도록 할게요. 자, a가 1보다 클 때 지수함수가 어땠죠? 자, 0,1을 그대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였었죠. 맞습니까? 그쵸? 그때 그럼 이 아이도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지나가겠죠. 이 아이를 지나가면서 얘는 증가하는 그래프예요. y는 x랑 대칭 형태를 가지면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증가하는 형태를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란 얘기죠. 얘가 무슨 함수가 될 거다? 로그 함수가 될 거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정역의 조건만 만족한다고 치면 이 아이는 모두 연속입니다. 그래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여전히 어떻게 될 거다? 같아지게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예를 들면 로그 2분의 1의 x라는 거는 어떻게 향해 가나요? 라는 거죠. 자, 이 밑조건이 지금 0과 1 사이인 그래프를 하나에 그린 거예요.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느려지긴 해도 감소하고 있는 건 맞죠? 그쵸? 느리게 감소하는 거죠. 그래도 감소하는 게 맞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리미트 x가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는 없어. 왜? x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만 그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건 가능할 것 같아요. 0 뿔로 갈 때 이런 식으로. 그쵸? x가 0으로 향해 갔는데 왼쪽에서 오지 않고 오른쪽으로 향해 가는 거죠. 이렇게 향해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런 경우에 로그 그래프는 로그 2분의 1의 x 그래프는 여전히 뭐가 될 거다? 무한대가 될 거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리미트 이번에는 만약에 x가 1로 향해 갈 때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예요. 여기가 1이죠. 그럼 왼쪽에서 오나 오른쪽에서 오나 그 극한값은 뭐랑 똑같습니까? 함수값 0과 똑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여기도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여기는 뭐 거의 내용이 똑같아서 뭐 반복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느냐, 까먹은 것이 있다 그러면 이 정도의 기본 개형은 그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극한은 구하기가 쉽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접근 방법은 그래프를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직접 대입할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이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겨서 자, 문제 유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8페이지에 119번 가도록 할게요. 자, 1번 리미트.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2의 x제곱 더하기 뭐예요? 3의 x 플러스 1 분의 3의 x제곱 빼기 2의 x제곱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아가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등비수열의 극한 아시죠? 등비수열의 극한하고 문제 푸는 꼴이 똑같습니다. 왜? 특히나 x가 무한대로 갈 때를 이렇게 바꾸세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승 빼기 2의 n승분의 2의 n승 더하기 3 곱하기 3의 n승으로 바꾸시고요. 선생님이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상대적 제로를 확인해라. 3의 n승과 2의 n승 중에서 둘 다 엄청나게 커지는 거지만 3의 n승이 커지는 속도가 너무너무 크니까 상대적으로 2의 n승은 어떻게 보인다? 0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된다? 선생님, 밑수가 큰 수. 밑수가 큰 수를 기준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도. 이 x가 n인 거랑 결국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쪽 부분이 그냥 뭐다? 얘는 그냥 상대적 제로일 거야. 얘도 상대적 제로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배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아이는 3 곱하기 3의 x제곱이기 때문에 얘랑은 결국 약분이 돼서 결과는 뭐가 나올 것이다? 3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등비수열의 극한하고 완벽하게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3의 x제곱 빼기 5의 x제곱. 이것도 마찬가지죠.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이미 배웠던 거예요. 3의 n승 빼기 5의 n승일 때 선생님이 이거는 빠르게 푸는 건 작은 무한대 빼기 큰 무한대다. 그래서 그 결과는 그냥 뭐다? 마이너스 무한대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쪼잔한 문제는 서술형으로 낼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만약에 서술형으로 내면서 풀이를 한 줄을 써라. 단답형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밑수가 큰 아이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묶어내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써주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5의 x승으로 묶어주면 얘는 5분의 3의 전체 x가 되겠죠. 왜 이렇게 약분해서 3의 x승만 남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두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앞에서도 배웠지만 5분의 3의 x승은 만약에 그래프로 따진다고 치면 0과 1 사이 값이기 때문에 수렴하는 값이 0으로 수렴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0으로 간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0 빼기 1은 뭐예요? 마이너스 1인데 그러면 결국은 이 아이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5의 x제곱 꼴이고 얘가 무한대로 가는 건 얘가 엄청 커진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건데 굳이 이런 과정을 써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내용을 풀 게 많고 문제 풀 게 이 미적분 파트는 정말 계산을 빠르게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이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풀 수 있다고 치면 그 방법으로 익숙하게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미트.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래요. 그랬을 때 자,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4의 x제곱 그 다음에 빼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선생님 저 이거 지금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는데 어떻게 해요? 요럴 때 이제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4의 x제곱 같은 것의 그래프는 증가 형태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네들은 뭐로 수렴하는구나 0을 갖는구나 없애버리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4분의 1의 x제곱인 거랑 똑같죠. 그럼 얘는 0하고 1일 때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거든요. 그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엄청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i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자, 앞에서도 배웠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어떻게 푸는 거다? 최고차항의 개수의 b가 답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얘랑 얘랑은 약분된다고 치고 마이너스 1분의 1이기 때문에 정답은 뭐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하고 거의 어떻다, 유사하구나, 지수함수의 극한은 크게 겁먹을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의 극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 함수의 극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까먹었던 공식들이 있을까봐 한 번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로그 함수의 로그 계산, 로그의 성질. 자, 첫 번째. 자, 로그 A의 1값은 뭐였죠? 뭐였어요? 0이었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A를 0제곱하면 그 값이 뭐가 된다? 1이 된다. 그쵸? 그 다음에 로그 A의 A는 뭐였었죠? 1이었죠. 왜? A를 1제곱하면 뭐가 된다? A가 된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 A의 B의 여기가 K승이다. 그쵸? 이렇게 됐을 때 어땠어요? K가 앞으로 푹 하고 어떻게 나왔어? 튀어나왔죠. 그래서 K 곱하기 로그 A의 B다. 이렇게 외웠었어요. 그쵸? 자, 선생님이 이걸 설명하고 있는 동안 너희들도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아, 맞아 라고 대답해 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대답을 못한다는 건 까먹었다는 얘기니까. 그쵸? 자, 여기는 얘네들끼리 지금 이렇게 뭐가 되어 있어? 곱하기가 되어 있죠? 그때 어떻게 풉니까?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네 번째. 로그 A의 N분의 M이다. 그럼 이건 어떤 거였죠? 자, 로그 A의 M 빼기 로그 A의 N이다. 맞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런 것도 있었죠. 로그 A의 M승분의 B의 N승이다. 그쵸? 밑에도 지수꼴이고 진수도 지수꼴이다. 이럴 때 어떻게 됐어요? 얘도 튀어나가고 얘도 튀어나가는데 얘는 분모로 튀어나가고 얘는 뭐로 튀어나간다? 분자로 튀어나간다. 그래서 로그 A의 B승 이렇게 되는 게 있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 뭐가 있었지? 로그 자, 그 다음에 A의 잠시만요. 또 뭐가 있었을까? 이것도 있었던 것 같다. A의 로그 A의 B다. 자, 이 꼴은 뭔 것 같아요? 자, 요 I랑 요 I가 어떻다면 똑같다면 그 결과는 뭐로 간다? 그냥 B로 간다라는 거였습니다. 그쵸? 자, 그 결과는 뭐로 간다? B로 간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 A의 로그 B의 C. A, B, C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있었죠? 얘랑 얘랑 어떻게 할 수 있었어? 바꿀 수 있었어요. 그래서 C의 로그의 B의 뭐다? A 이렇게 있었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밑변환도 있었죠. 자, 로그 A의 B를 밑과 진수를 바꾸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로그 B의 A분의 1이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얘랑 얘랑을 바꾸면 역수가 돼요. 그러니까 로그 2의 3은 로그 3의 2분의 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홉 번째. 자, 만약에 로그 A의 B를 밑을 C라는 I로 변환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였죠?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자, 여러분이 이들 중에 있는 외운 것들도 있었고 까먹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 중에서 까먹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라고 하면 지금 동영상을 잠깐 스톱하시고 필기하세요. 그리고 외우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물어봐 대답 못하면 안 돼. 왜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극한 계산을 할 때 지수로그의 계산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까먹은 부분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있읍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스톱하고 다 필기했다는 전제하에 저는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갖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3번.
자, 첫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로그 5에 5x 플러스 1 빼기 로그 5의 x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 놓고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자, 이 값을 구하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로그가 있으니까 되게 겁을 내는데요. 자, 보세요. 아까 리미트는요, x에만 영향을 끼치는 아이입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요. 다른 것을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계산할 때 x값만 신경 쓰면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요. 지금 밑이 똑같습니다. 밑이 똑같은데 가운데 로그가 뭐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빼기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로그끼리 합할 수 있죠. 합칠 때 어떻게 주는 거야? 진수끼리 나눠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 로그 5의 x분의 5x 더하기 1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자유롭게 리미트가 있잖아요. x에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기 앞에 리미트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 아이의 x분의 5x 더하기 1의 극한값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이미 배웠던 내용이에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개수의 비가 답이다. 답은 뭐다? 5로 수렴한다는 얘기죠. 이 아이의 극한값이 5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전체 값은 로그 5에 5로 수렴하고 그 값은 뭐가 된다? 1이 된다 라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x가 2로 향해 갈 때 x가 2로 향해 갈 때 로그 3의 절대값 x제곱 빼기 4 그 다음에 빼기 로그 3의 절대값 x 빼기 2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선생님,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의 0보다 큰 거나 작은 거로 나눠줘야 되죠. 그래도 절대값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근데 로그에서 절대값이 있는 건 절대값 아니 양수이거나 음수인 거로 나누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부분이 진수 파트죠. 이 진수 파트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x제곱 빼기 4라는 그래프 중에서 양수 쪽만 생각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굳이 양수 쪽과 음수 쪽으로 나눠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가 지금 빼기로 처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먼저 계산을 하면 로그 3에 절대값 x 빼기 2분의 절대값 x제곱 빼기 4인데요. 그럼 이 아이를 전체 절대값으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안에는 인수분해가 되죠. x 빼기 2, x 플러스 2. 그래서 이렇게 뭐가 됩니까? 약분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러고 나면 이 아이는 리미트 x가 2로 향해 갈 때 로그 3의 절대값 x 플러스 2예요 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x가 2로 향해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는 무조건 어때요? 어쨌든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굳이 절대값을 할 필요가 없이 괄호를 대신 처리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미트는 x가 변수인데 그 x에만 영향을 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만 먼저 계산을 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x가 2로 향해 가는 거니까 이 값은 뭐로 수렴해요? 4로 수렴하기 때문에 결과치 로그 3은 뭐다? 로그 3의 4가 답이다. 조금 더 이쁘게 한다고 치면 4는 2의 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앞으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 튀어나가기 때문에 2의 로그의 3의 2가 답이에요 라고 처리할 수 있게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로그 함수의 극한의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쵸? 수원 때 로그가 부족했던 친구들은 이제 조금 고생 좀 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은 이제 2라는 거예요. 이제 문과생과 이과생을 나누는 자연상수 2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자연상수 2라는 것을 배울게요. 이 2라는 숫자는요, 무한소수예요. 무한소수. 무리수예요. 무리수. 자,
엄청나게 끝없이 이어지는 약 2.71 뭐 이렇게 된 아이인데요. 자, 이 아이가 실제로 이제 뭐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발견한 사람이 있어. 근데 이제 발견한 사람이 앞글자를 딴 거는 아니고요.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발견을 했는데 이 발견한 것을 그냥 나는 알고만 있어. 다른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널리 전파하지 않았어. 이러면 이제 문제가 그 사람이 되게 큰 업적을 이루었거나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 자연상수 2는 이게 여러분 오일러 공식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오일러라는 수학자의 약자를 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자연상수를 발견한 사람은 오일러가 아닙니다. 오일러가 아니고 그것을 이제 오히려 그런 거죠. 특허청에다 특허내서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책에서 자연상수이라는 것을 자기 약자를 따서 지정해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오일러의 약자를 떠서 자연상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연상수이라는 것을 발견해낸 사람은 오일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오일러의 약자를 따서 자연상수이,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개념이냐?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있잖아요. 1을요. 자, 1이라는 아이가 있어. 근데 1보다 살짝 큰 아이라고 있다고 쳐보자. 이렇게라고 생각해 볼까요? 혹은 살짝 작은 아이. 그 아이를 무한대로 곱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아이는 무슨 값으로 향해 갈까가 궁금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1 곱하기 1. 이거는 당연히 1이죠.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도 당연히 1일 건데 얘가 사실은 1보다 살짝 큰 값이거든요. 살짝. 그러니까 살짝 큰 값이니까 티끌모아 태산처럼 이 아이들이 1보다 큰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아마 1보다는 큰 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에서 이제 착안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제 이 자연상수 2는요. 제일 처음에 이제 그런 말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는데요. 옛날에 이제 그 고리대금 업자들이 이제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를 들면은 1을 주는 거야. 1원을 빌려줬어. 근데 이자를 100%로 하고 1년 뒤에 갚아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원금이 1원이고 이자가 1원이죠. 100%라는 것은 내가 빌려준 돈만큼을 100%를 이자로 다 달라는 얘기예요. 완전 악덕업자죠. 그쵸? 이렇게 돼서 1년 뒤에 내가 받는 원금과 이자는 합쳐서 2원일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번엔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복리라는 거 아시죠? 내가 이 아이를 잘라서 똑같이 기간을 줄이는 거야. 나는 1년에 100%를 받을 거야. 그러면 이제 너무 이제 부담이 되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면 네가 2번에 나눠 갚아. 대신 이자를 반으로 줄여줄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으로 해서 딱 이렇게 잘라서 먼저 반을 갚고요. 나머지를 또 이자를 반을 해서 갚아라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빌려준 사람,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이란다. 그러니까 갚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줄어든 느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얘가 이제 50%의 이자를 받는 거니까 나는 이 시점에 1원과 0.5만큼의 돈을 받아요. 맞죠? 1원과 0.5만큼의 돈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1원이 0.5였죠? 그럼 이제 여기 남은 건 이제 얼마예요? 0.5죠? 그러면 0.5의 반이에요. 그러면 0.5원과 뭐야? 0.25원의 이자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쵸? 나는 이제 남은 돈이 0.5원이 있고 0.5원의 반. 그러니까 뭐예요? 0.25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뭐예요? 0.25니까 이때는 2.25원의 돈이 되더래요. 이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돈을 반으로 쪼개서 2번에 걸쳐서 받았더니 최종적으로 이자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이제 똑같이 또 쪼갠 거예요. 내가 너에게 1년 동안 1원을 빌려줄게. 근데 너는 이거를 1년 동안 한꺼번에 받기가 힘드니까 이번엔 4번에 걸쳐서 받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줄게? 자, 이자를 줄여줄게. 25%로. 그러면 이때 받고, 이때 받고, 이때 받고, 이때 받고 해주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랬을 때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난 돈을 받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한국 영화 이런 거 보면 막 조폭 나올 때 막 일수 찍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일수가 뭐냐면요. 돈을 빌려주고요. 하루치만큼을 매번 원금과 이자를 받는 거예요. 365일 동안 매번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그게 일수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빌려주다가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점점 많아지게 된 거거든요. 오케이?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1이라고 치고 얘를
그럼 1 더하기 0.5원씩 몇 번 받은 거예요? 2번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얘는 뭘까? 1 더하기 0.25원에 몇 번을 받은 거야? 4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쭉쭉쭉쭉쭉쭉쭉 가서 일수를 찍는 거야. 나는 1 더하기 뭐야? 365분의 1에 365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그렇게 가면 돈이 커진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럼 나는 되게 많이 엄청난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계속 돈이 커지지는 않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2.25원 선생님 계산을 해왔어요. 이 경우는 2.4414. 늘기는 하는데 그쵸? 4414 이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쭉쭉쭉쭉 가서 이 아이를 엄청나게 0에 가깝게 거의 얘도 거의 0에 가까운 숫자죠. 거의 0에 가까운 숫자로 하고 진짜 무한대로 돈을 죽을 때까지 갚아 이런 거예요. 돈을 죽을 때까지 갚아. 너무 많이 자른 거죠, 시간을. 그러니까 막 1000일 막 이런 식으로, 막 10,000일 이런 식으로 죽을 때까지 갚도록 해라고 했더니 그래서 이자 체계가 그래서 계속 늘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떤 값에 수렴하더래요. 그게 2.718 어쩌고 저쩌고 하는 값으로 가더래.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수함수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증가는 하는데 증가하는 폭이 여기가 2.718이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하면서 어떤 값에 수렴을 하게 되더란 얘기예요. 그 이상이 안 올라가더란 얘기죠. 아, 그렇구나. 더 이상 값어치를 아무리 쪼개고 쪼개서 매일매일 정말 분당 시간마다 돈을 받더라도 그 아이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최종적인 금액은 이 이상 커지지 않더라라는 거였습니다. 얘는 이제 원금 기준이에요. 원금은 1원이라고 했을 때 그 이자를 받는 게 얘는 거의 약간 2.7배 정도 된 거죠. 100만 원을 받았다고 치면 270만 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와 이런 숫자가 존재해? 신기하다라고 해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게 자연상수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유래를 안다기보다는 꼴이다 특징을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자연상수가 어떻게 생긴지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유래까지를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얘는 꼴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의 뭐분의 1이다. x분의 1이다 라고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아이의 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자 얘는 뭐로 향해 가는 거예요? 거의 0에 가까운 값이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 0분의 1을 하면 이 아이는 무슨 값이 될 거다? 무한대가 될 거예요. 그쵸? 이렇게 이 아이가 결국 1 플러스 0의 무한대 꼴이다. 그쵸? 그러니까 1을 무한히 거듭거듭 곱해나간다라는 개념이 나오면 그 아이는 모두 뭐가 된다? 자연상수 2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혹은 이럴 수도 있어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그러면 이제 뭐가 될까? 여기는 x분의 1로 표현하면 되겠죠. 왜? x분의 1이어야 무한대분의 1이 돼야 0이 되니까요. 그쵸? 1 플러스 0의 무한대 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뭐가 오면 될까요? x가 오면 되겠죠. 이런 꼴도 마찬가지로 자연상수 2를 나타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여러분 무리수 2 제목 옆에다가 요걸 써놓도록 할게요. 자, 빨간색 펜으로 쓰겠습니다. 이 아이의 꼴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한데요. 자, 얘는 리미트. 이 개념이야. 자, x가 어디로 향해 갈 때 이거는 0일지 무한대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형태를 파악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1 플러스 여기가 뭐예요? 0꼴이에요. 그쵸? 1 플러스 0꼴이 나와야 되고 이 아이의 무슨 꼴? 역수가 지수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다르게 할까? 그러면 그냥 파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씁시다. 자, 꼴 파악할 때 리미트 만약에 x가 0이라고 하면 1 플러스 네모인 거고요. 여기가 네모분의 1이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이 무슨 꼴이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역수꼴이어야 되고 결국 이 네모가 0이 되는 거고 그쵸?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0분의 1인 무한대 꼴이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면 무한대로 가면 1 플러스 네모분의 1꼴이 될 거고 얘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네모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자 여기랑 여기가 무슨 꼴이 되어야 된다? 역수꼴이 되어야지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값이 뭐가 되고 0이 되고 얘는 뭐가 된다? 무한대가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꼴 파악을 된 이 아이가 모두 자연상수 뭐가 된다? 2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 자연상수 2는 죽었다 깨나도 문과생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극한은 자, 문이과 통합형이기 때문에 문과생들도 다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걸 하게 되면서 이제 문과랑 이과가 본격적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배우는 내용들은 모두 이과생들만 배우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아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 자연상수 2를 가지고 자연로그라는 아이가 생기게 돼요. 자, 왜냐면 얘를 갖고 나는 지수함수를 표현해 줄 수 있거든. y는 2의 무슨 승, x승이라고 둘 수 있을 거야.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뭐보다 커요? 밑이 1보다 크죠. 약간 2.71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 그래프도 밑이 1로 가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도 당연히 무슨 함수를 가질 거예요? 역함수를 가질 건데 그 역함수가 바로 뭐가 되냐면 자연 로그라고 불리는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자, 자연 로그에 대해서 배울게요. 자, 자연 로그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자연 로그라는 것은 밑을 2로 갖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로그예요. 자, 우리가 상용 로그도 어떻게 써요? 로그 10의 x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시죠? 밑을 10으로 갖는 많이 쓰이는 로그다라고 해서 늘상 사용하는 로그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이 아이를 밑을 생략해서 그냥 로그 x라고 했던 거죠. 자, 이것처럼 자연 로그는 밑을 자연상수 2로 갖는 아이예요. 그래서 로그 2의 x입니다. 근데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 로그 2를 자, 생략해서 ln 이렇게 바꿔요. 자연 로그란 뜻이고요. ln x다라고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lnx 이렇게 하면 미친 2가 생략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아이 자체를 이름 붙이기를 자연 로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연 로그도 어차피 로그죠. 밑이 뭐보다 큰 1보다 큰 로그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그의 성질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중심 개념에서 첫 번째 ln 1이에요. 이거 당연히 뭐예요? 0이죠? 로그 1이 0인 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n 2예요. 이 아이는 이 ln의 밑이 뭐였다 그랬죠? 자연상수 2라 그랬죠. 밑과 진수가 똑같으면 그 값은 항상 뭐다? 1이다 라고 배웠죠. 예,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ln의 xy예요. 진수끼리 곱해져 있는 꼴이죠.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ln끼리 자, 다 뜯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더하기 꼴로.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ln의 y분의 x 나누어져 있죠? 떼어낼 수 있죠. lnx 빼기 lny 꼴로. 그쵸? 이거는 앞에서 선생님이 복습을 시켜줬던 거야. 네 번째 ln의 x의 n승이다. 이 아이 앞으로 어떻게 해요? 튀어나올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로그의 성질하고 모두 다 어떻다? 똑같다. 새로운 내용 없다. 부담 가질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자, 2의 정의를 이용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개념 5번에다가 별표 3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의 정의를 이용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의 극한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오늘 배우는 이 4가지 개념은 모두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를 딱 바로바로 이런 꼴이 뭐라 그랬지라고 대답을 못하면 또 마찬가지로 쳐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중요한 필수 개념이니까 꼭 별표 3개 해놓고 외우도록 합시다. 우리가 첫 번째 때 외워야 되는 개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에 1 플러스 x는 무조건 1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x제곱 빼기 1도 마찬가지로 1이 된다라는 겁니다. 얘는 정말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세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자 로그 a의 1 플러스 x는 자 ln a분의 1이다. 이런 결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a의 x제곱 빼기 1은 ln a예요 라는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 개념을 일단 증명을 해야 되겠죠. 뭐 증명은 여기 파트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증명하는 것 자체가 막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증명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가 왜 그런지 증명을 해봅시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쓰는 필수 개념은 이겁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승이 자연상수 뭐라는 거? 2라는 것. 이 아이를 이용해 줄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아이를 잠깐 변형을 해볼게요.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곱하기 ln의 1 플러스 x란 얘기고요. 그쵸? 그리고 이 아이가 여기 있다는 거는 원래 ln은 여기 있었던 값이에요. 그쵸? 로그는 위에 진수의 지수가 튀어 내려올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개념 리미트는 x 앞에 있는 요 앞에 있는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 바로 위에 있는 모양 꼴이네요. 그러면 이때 이 아이의 극한값은 여기죠. 여기까지의 극한값은 2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는 얘기고요. 결국 최종적으로 이 값은 ln 2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밑이 2가 생략된 거기 때문에 이 아이는 뭐다? 1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어떻게 증명을 할까요? 이 아이는 자 2의 x제곱 빼기 1을 t로 한번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2의 x제곱은 1 플러스 t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x는 우리 로그 아시죠? x는 뭐가 되는 거야? ln의 1 플러스 t라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왜? 우리가 a의 x가 b다 그러면 x는 뭐예요? 로그 a의 b죠. a를 x제곱해서 b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이거는 수원 파트에서 열심히 연습했던 거기 때문에 까먹으시면 안 돼요. x를 끌어내리면 얘를 밑으로 하는 뭐로 만들면 돼요? 로그로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둔 상태에서 자, 요 자리에다가 이제 바꿔치기 해볼게요. 자, 그러면 리미트. 자, x가 아니죠. x가 0으로 간다는 건 2의 0승은 1이죠. 그러면 t는 0으로 갑니다. 모든 i를 t로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x 자리에 요걸로 바꿔야 되겠죠. ln의 1 플러스 t고요. 2의 x승 빼기 1을 t로 바꿨습니다. 봤더니 이 모양과 이 모양을 잘 째려보세요. x를 t로 바꾸기만 한 거죠. 그리고 역수를 취한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x, x, x라고 하면 이 아이의 역수죠. 그쵸? 그러면 1분의 1의 역수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결과치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죠. 1의 역수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 a예요. 로그. 이 로그를 밑변환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앞에 선생님 그거 정리해줬어요. 밑변환했을 때 로그 a의 b는 내가 c라는 아이를 밑변환을 하고 싶어. 그러면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다라고 말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자 로그 a의 1 플러스 x를 밑을 자연상수 2로 갖는 아이로 변환할게요. 그래서 로그 a의 1 플러스 x를 밑변환하면 얘는 ln a분의 ln 1 플러스 x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요 아이로 갖고 와 볼게요. 자,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얘는 어차피 상수니까 ln a분의 1 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x, 원래는 x에 ln의 1 플러스 x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x가 0으로 흘러가는 것은 x가 있는 요 i에만 역할을 가질 거고 이 i는 우리가 여기서 이미 증명이 끝났기 때문에 이 극한값이 뭐인 걸 아는 거예요? 1인 걸 아는 거예요. 이미 얘는 1이다라는 걸 알아. 그러면 나오는 결과 결국 뭐다? ln a분의 1이에요 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 아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보면 자, 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었던 것처럼 여기는 요 아이를 치환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a의 x승 빼기 1을 t로 치환해보자. 그러면 a의 x승은 1 플러스 t이고요. x는 결국 뭐야? 밑을 로그 a로 갖는 1 플러스 t로 바뀌어요 라는 거죠. 앞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쵸? 앞에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바꿔치기 할게요. 이 아이를 어디다 쓸까? 여기다 바로 써볼까요? 그럼 이 아이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그 다음에 x가 뭐였어요? x가 로그 a의 1 플러스 t였죠. 그래서 로그 a의 1 플러스 t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x로 하면 안 되겠죠? 자, x가 0으로 가면 a의 0승은 1이기 때문에, 아, 마찬가지로 t도 0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a의 x승 빼기 1이 t다. 그래서 이 i가 t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가들, 이 i도 얘랑 결국 어떤 꼴이에요? 똑같고 역수관계인 거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 답은 뭐가 된다? ln a가 됩니다. 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모두 유도할 줄 알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요도를 따진다고 치면 1번하고 2번이에요. 1번하고 2번은 절대 까먹어서는 안 되는 공식입니다. 오케이? 근데 3번하고 4번은 비교적 1번, 2번에 비해서는 빈도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 물론 3번, 4번도 외워두긴 해야 되겠지만 1번, 2번은 절대 까먹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다. 정말 중요한 내용을 오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부분을 이해했으니까 이제 유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3페이지에 127번 갈게요. 127번에 1번. 리미트. 자, x가 0으로 갈 때, 자, 1 플러스 3x의 2x분의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가들, 여기 보면, 이제 이번에 우리가 옛날에 그 도함수 할 때도 되게 꼴 맞췄던 거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꼴 파악을 되게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1 플러스 0의 무한대 꼴로 바꿔주시고 얘네 둘이 무슨 꼴이어야 된다? 무조건 역수꼴이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0으로 향해 가는 거 맞고 0분의 1인 거니까 얘가 무한대는 맞지만 아직 못 맞춰준 게 있죠. 두 개가 역수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수꼴이 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한 번만 더 써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3x예요. 그러면 나는 일단 이 i의 역수를 무조건 써주세요. 무조건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원래 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작할 거예요. 그럼 얘는 없던 거니까 3x를 써주고 원래 있던 거를 써주면 이렇게 약분하면서 이 식과 이 식은 결국 어떤 식이 된다? 똑같은 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얘랑 얘랑은 약분이 될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벽하게 자연상수 2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2의 지수, 뭐다? 2분의 3승이다 라고 쓰시면 된다는 거죠. 연습 열심히 하셔야 되는 파트예요, 여기. 알겠죠? 두 번째. 아이고, 리미트.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2승의 3x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도 보면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대요. x가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얘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무한대분의 2죠. 똑같이 0으로 향해 가고 있고 얘는 무한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아이도 다시 어떻게 돼요? 꼴은 맞았지만 뭐가 안 되어 있어요? 네, 역수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밑에 한번 써보세요. 자, 이 아이는 어떻게 해주냐? 정리를 해줄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을 썼으면 여기다가 무조건 뭐를 써주자? 2분의 x를 써주자. 이 되셨죠? 저기까지는 했어. 근데 이 모양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없었던 2는 써주고, 그쵸? 약분되면서 3도 있어줘야 되니까 2 곱하기 3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면서 3x 모양이 나오겠죠. 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고 나면 결국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자연상수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 이 아이는 2의 3이 6제곱이다 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제가 이걸 3번을 먼저 했네요. 뭐 잘못했나? 잠시만요. 맞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x분의 1에 이번에는 2x 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다고 굳이 치환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요. 얘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일단 얘가 뭐 되는 건 맞아요. 0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래도 헷갈려요. 그럼 바꾸고 싶어요. 그럼 바꾸셔도 되는데 얘는 일단 그냥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마이너스 x분의 1로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그냥 바로 0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x가 와야 되고 곱하기 얘 만들어주려면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결국 여기가 0이 되고 여기는 그냥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연상수 2가 맞았으므로 2의 마이너스 2제곱 결국은 2의 제곱분의 1이에요 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네 번째가 조금 독특하죠? 자, 볼게요. 자, 네 번째를 보면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의 1-x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랑 배웠던 것하고 꼴이 조금 달라요. 자, 우리가 자연상수 2를 이용해서 지수랑 로그함수의 극한을 하려면 자, x가 0으로 가던가 아니면 x가 무한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얘는 x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1로 가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x 빼기 1을 t로 치환하는 거예요. 얘를 이쪽으로 넘겼다고 생각해봐. 여기가 x가 2로 간다고 치면 x 빼기 2를 t로 치환하는 거예요. 이게 해야 되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꼴 파악을 해봅시다. 그러면 리미트 나는 t가 x가 1로 가는 거니까 결국 t가 0으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었던 거거든. 그럼 이제 x는 여기가 1 플러스 t로 바뀌고 1 빼기 x는 거니까 마이너스 t분의 1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아가들 여기니까 원래 여기가 뭐가 와야 돼요? t분의 1이 오는 거고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 되셨죠?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연상수 2가 되므로 이 아이의 결과는 2의 마이너스 1승 결국 2분의 1이 답이구나 라고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잠시만요. 선생님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x의 1-x, x가 1로 갈 때 x 빼기 1은 t다. 그럼 x가 1로 가면 t는 0으로 가고 x는 1 플러스 t 그 다음에 1-x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t 맞죠? 그러면 x가 0으로 갔다 0 그러면 맞습니다. 그쵸? 답이 잘못됐나? 잠시만요. 네, 맞네요. 제가 답 체크를 잘못해서 이게 맞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기본적인 무리수 2의 정의를 이용한 극한이었습니다. 여기 부분 우리 도함수에 활용할 때, 미분계수에 활용 이런 거 할 때 우리 그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 식조작하는 거 되게 많았죠. 그리고 그게 문제 무조건 나왔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무조건 문제가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파악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뒤로 넘겨서 131번 가보겠습니다.
자, 131번. 첫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ln의 1 플러스 3x 분의 5x.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식조작을 할 거예요. 자, 이 아이랑 똑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여기도 똑같아요. 이 아이랑 이 아이가 무조건 맞아 떨어질 때 무조건 1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이 아이랑 이 아이가 무조건 맞아 떨어질 때 1이 되는 거야. 여기도 이 아이랑 이 아이랑 무조건 맞아 떨어지게끔, 여기도 이 아이랑 이 아이가 무조건 맞아 떨어져야 이 값이 늘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꼴을 맞춰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떻게 푸는 거냐.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ln의 1 플러스 3x예요. 그쵸? 자, 원래 여기 조금 이제 빠르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서술형을 혹시나 대비할 수 있죠. 여기는 서술형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산 방법은 이번 시간만큼은 빠르게 푸는 걸로 하지 말고 정석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오면 여기가 3x가 와야 돼. 그리고 곱하기 여기다가 뭐 쓰는 거야? 실제로 3x가 없었기 때문에 3x를 써서 없애주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리고 있어야 되는 5x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얘랑 얘랑은 약분이 되고 어차피 이 값은 뭐로 수렴하기 때문에 1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 i의 값은 5분의 3이라는 극한값을 갖는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의 1 플러스 2x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도 똑같아요. 자, 이 아이랑 요 아이가 어때야 돼요? 원래는 맞아 떨어져야지만 극한값이 1로 향해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아이는 똑같이 정리해 봅시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ln의 1 플러스 2x면 여기다가 뭐 쓸 거야? 2분의 x를 써준다. 그리고 곱하기 없어져야 되는 애를 써서 없앨게요. 그리고 원래 있던 아이 써주겠습니다. 안 헷갈릴 수 있겠죠? 만들어준 아이 없애고 원래 있었던 아이 넣어주고. 알겠죠? 자, 그러고 나면 어차피 이 아이는 극한값이 뭐다? 1이고 여기는 1분의 x인 거니까 이렇게 약분해서 결국 극한값은 뭐가 된다? 2분의 1입니다. 라고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4x분의 2의 x승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여기는 뭐 이렇게 보이시죠? 요 i는 무조건 뭐로 간다? 1로 간다. 그러니까 4분의 1 상수가 앞으로 튀어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다? 4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자, 2의 2x 빼기 2의 3x 이렇게 된 꼴이네요. 자, 우리 옛날에 미적분 할 때도 이런 비슷한 거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얘는 2의 2x 일단 빼기 1이 필요하거든요. 그쵸? 근데 다시 더하기 1을 해서 없애주고 마이너스 2의 3x의 x 이렇게 두자 이거죠. 그래 놓고 이렇게 묶어서 해주고 이렇게 묶어서 해줄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2x 빼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뽑아줄게요. 마이너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여기가 x의 2의 3x제곱 빼기 1 이렇게 될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도 똑같네요. 여기 2 만들어주고 곱하기 2 해줄게요. 없애줘야 되니까 여기도 3 만들어주고 곱하기 3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이 아이의 극한값은 뭐이므로 1이므로 결국 이 아이는 1 곱하기 2 했으니까 2 빼기 1 곱하기 3 했으니까 3 해서 나온 결과 마이너스 1이 되겠다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이제는 밑이 2가 아닌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조금 더 귀찮죠. 왜? 답이 극한값이 1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135번에 1번. 리미트. 자,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로그 3의 1 플러스 2x. 자, 이거 그 다음에 2번. 먼저 다 써놓고 할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로그 2의 1 플러스 x의 6x. 3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3x의 2의 x승 빼기 1. 그 다음에 4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3의 x제곱 빼기 5의 x. 자,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도 보면 모양을 맞춰줘야 되는 게 여기 써놨죠, 선생님. 얘랑 얘랑이 맞춰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가 2x니까 여기다 2 쓰고 여기다 곱하기 2 씁시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결국 요만큼의 극한값은 뭐인 거야? 여기 보이시죠? ln a분의 1이에요. 여기 a가 3이죠. 그러면 ln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극한값은 ln 3분의 2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얘는 굳이 따지면 얘네의 역수꼴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오면 좋을까요? 똑같이 x가 오고 곱하기 6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면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아이의 역수꼴인 거니까 여기는 ln a인 거니까 a가 2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얘는 뭐가 될 거다? 6 ln 2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6 ln 2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만 보면 되겠네요. 이 3분의 1은 앞으로 튀어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얘는 그냥 뭘까? 여기는 이 모양 꼴인 거죠. ln a입니다. a 자리에 미친 2가 오는 거니까 ln 뭐가 되다? 2가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요? 아까랑 비슷한 형태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여기가 x면 3의 x제곱 빼기 1 더하기 1 빼기 5의 x제곱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될 거고 여기를 마이너스를 뽑아줍시다. 마이너스를 뽑아주면 5의 x제곱 빼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한번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i는 ln 3 빼기 ln 5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될 거고요. 자, ln은 가운데가 빼기로 되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처리하면 진수끼리 나눗셈 ln 5분의 3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계속 어떻게 돼요? 푸는 부분이에요. 자, 계속해서 계산 연습 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유형 2개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139번 가보도록 할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의 x제곱 빼기 1분의 루트 ax 빼기 b는 1. 이것을 만족시켜주는 상수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네요. 미정계수의 결정이에요. 자, 우리가 수투 부분에서 많이 풀었던 부분이에요. 함수의 극한 부분에서 이 i가 무슨 값을 가져요? 극한 값을 가져요. 근데 지금 봤더니 분모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0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되게 이제 많이 해서 여러분 정도는 잘 알아요. 분모가 0으로 향해 가. 그러면 분자도 뭐로 향해 가야지만 0으로 향해 가지 않으면 절대 뭐 할 수 없다. 수렴하지 않는다. 0분의 0꼴의 기본 개념이었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첫 번째 분자를 뭐로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0으로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x가 0일 때
루트 b 빼기 2가 0이 되려면 b는 뭐다? 4군요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그럼 이제 x가 0으로 갈 때 2의 x제곱 빼기 1분의 루트 ax 더하기 4 빼기 2였는데 이 i를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억나셔요? 우리가 근호의 유리화 할 때, 그쵸? 유리화, 극한값에서 유리화를 하는 i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었죠. 뭐였다? 네. 대답. 뭐였죠? 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무슨 거분의 무슨 꼴? 0분의 0꼴은 우리가 무슨 화를 했어요? 유리화를 했었습니다. 대신 무한대 빼기 큰일 날 뻔했네. 여기 무한대 이거 하고 잉 하셔야 돼. 잉 이렇게 그죠? 여기 뭐여야 돼?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유리화. 0분의 0꼴은 유리화. 뭐는 유리화하지 않는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뭐하지 않는다? 유리화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유리화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래서 그럼 이 상태 그대로 요걸 무슨 화 해줄까요? 유리화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얘 유리화 있다 칩시다. ax 더하기 4 빼기 4. 그쵸? 그럼 남은 건 뭐예요? ax. 이게 남을 거고 2의 x제곱 빼기 1이 남을 거고요. 유리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ax 더하기 4 더하기 2 이렇게 남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쵸? 그러고 나면 이 결과값이 뭐가 되고 싶다? 1이 되고 싶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아가들 우리는 이렇게 된 i의 극한값이 뭐인 걸 알아요? 1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나머지만 써줄게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루트 ax 더하기 4 더하기 2분의 이 a라는 값이 1로 수렴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a 0으로 가는 거니까 루트 3 2죠. 그럼 밑에가 4니까 결국 a도 뭐가 되겠다? 4가 되겠구나 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0분의 0꼴하고 똑같은데 다만 어떤 거예요? 2의 정의를 이용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의 극한을 알고 있어야 계산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143번이죠. 자, 함수 fx는 2x 분의 ln의 3x 더하기 a. 그 다음에 여기는 b고요. 이때 x값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긴 x는 뭐다? 0이다. 이렇게. 그리고 얘가 x는 0에서 연속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자, 연속 조건 어떤 거죠?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그 i를 먼저 쓰도록 하죠.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이 i는 x가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i는 엄밀히 따지면 x가 0으로 향해 가는 거지 0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극한값의 개념은 이 식을 갖고 오시면 되죠. 이 x분의 ln의 3x 더하기 a라는 극한값하고 x가 0일 때 함수값인 b랑 어떻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이 내용하고 완전히 또 어떻게 돼요? 똑같이 되겠죠. 왜? 지금 이 아이가 수렴하고 싶은데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어디로 가야지만 된다? 0으로 가야지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아이로 풀면 분자 또 0 보내줍시다. x가 0으로 갈 때 ln a가 0이 돼야 돼. 자, ln 값이 0이 되려면 a는 그렇죠. 뭐죠? 그렇지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향해 갈 때 이 x분의 ln의 3x 더하기 1인 거고요. 우리가 배웠던 이것을 아직 안 지웠죠? 이 i랑 이 i가 어떻게끔 같아야 극한값 뭐로 갖는다? 1로 갖는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3x면 여기도 뭐로 잡아줄까? 3x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곱하기 여기가 3 없애주고 여기 2 그대로 써주면 그대로 원래 알고 있는 2x분해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까지는 극한값은 뭐였기 때문에? 1이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b는 뭐가 답이다? 2분의 3이 답이에요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은요. 자연상수 2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문과랑 이과랑 나누어지는 자연상수의 개념을 배웠고, 자연상수 2를 이용해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의 극한값, 이 네 가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였느냐. 그리고 그 아이를 꼬일 파악을 해서 모양을 잘 맞춰줄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여기 문제 열심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